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건 그거죠, 사실. 마르세유냐, 울버햄튼이냐. 어디가 더 좋냐. 저는 그래도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가치 판단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팀적으로 놓고 보면은 마르세유가 더 위거든요. 그쵸. 네. 마르세유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문이에요. 사실 그 파리 생제르맹보다도 전통적으로는 마르세유가 더 명문 구단이거든요. 네, 축구에 언제나 진심인 하나은행에서 하나원큐 축구 플레이를 론칭했습니다. 와우! 하나원큐 축구 플레이는 축구 팬들이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축구 서비스인데요. 지금 설명드리는 세 가지 축덕 활동으로 현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리워드인 원큐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 하나! 매일 참여할 수 있는 축구 퀴즈인데요. 축구 팬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풀 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정답을 맞추면 최소 10개에서 5,000개까지 원큐브를 즉시 드린다고 합니다. 와, 멋진데? 두 번째 응원 하나! 역시 매일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인데요. 응원하는 K리그 1, K리그 2팀을 각각 좋아요를 누를 때마다 원큐볼 2개를 또 즉시 드립니다. 연말에는 특별 어워즈를 통해서 다양한 경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꾸준히 참여해보세요. 세 번째 승리 하나! 매월 K리그 특정 라운드에 대한 승무패를 맞히는 컨텐츠인데요. 경기 예측에 성공한 경기당 원큐볼 20개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경기 승무패를 맞추면 와, 이거 진짜요? 24K 골든 메달을 드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축덕 생활의 활력소가 될 하나원큐 축구 플레이는 하나원큐 앱에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계속 추가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해보세요. 프랑스 풋 메르카토의 산티아우나가 울버햄튼이 마르세유와 황희찬의 이적을 놓고 협상하는 가운데 황희찬이 마르세유에 합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런 보도를 또 내놨고요. 리암 킨 마찬가지인데 2,100만 파운드의 제안을 받았다 이러면서 지금 황희찬 선수의 마르세유행 이적설이 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네. 둘 다 좀 공신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 뭐 리암 킹 같은 경우는 이제 울버햄튼 전담 기자인 건데 뭐 일단 2,100만 파운드의 제안을 받았는데 그거는 거절을 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제안은 아직까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산티아우나 기자 같은 경우도 어쨌건 간에 뭐 황희찬 측은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한 건데 이거는 근데 조금은 지켜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산티아우나 기자 같은 경우는 공신력은 높은 편이긴 하거든요. 네. 풋메르카토 자체가 높진 않은데 네. 산티아우나 기자는 높아요. 근데 문제는 이 기자가 이 소스를 어디서 받았겠어요? 마르세유 쪽에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네. 마르세유 쪽은 우리 팀 좋다던데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황희찬의 의중은 도리어 울버햄튼 쪽 전담 기자들의 얘기를 더 들어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뭐 비슷한 생각이십니까? 산티아우나가 원래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기자예요. 공 좋을 때는 야, 공신 좋다. 안 좋을 때는 또 되게 안 좋을 때도 있고. 근데 어쨌든 뭐 지금 뭐 황희찬 선수가 개인합의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마르세유가, 그리고 마르세유의 데제르비 감독이 있죠. 네. 데제르비 감독이 황희찬을 원한다. 예. 이것 자체가 저는 어쨌든 의미가 있다. 데제르비 정도 되는 그 어쨌든 데제르비가 지금 현재 이 축구계를 이끌어가는 가장 트렌디한 감독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데제르비가 본인의 축구에 이제 맞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고, 이게 뭐 이 산티아우나뿐만 아니라 르키프라던가 여러 프랑스 매체에서 계속 똑같은 보도를 해요. 네. 그러니까 데제르비가 원하는 황희찬, 그러니까 그만큼 황희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건 그거죠, 사실. 마르세유냐, 울버햄튼이냐. 어디가 더 좋냐. 어디가 좋으세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래도 프리미어리그에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가치 판단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팀적으로 놓고 보면은 마르세유가 더 위거든요. 그쵸. 네. 마르세유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명문이에요. 사실 그 파리 생제르맹보다도 전통적으로는 마르세유가 더 명문 구단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 유럽 대항전에 나갈 가능성도 마르세유가 더 좋고, 거기다가 심지어 감독의 어쨌건 간에 역량 자체도 게리오니도 매우 좋은 감독이에요. 네. 게리오니 감독은 굉장히 실리적인 감독이거든요. 그러니까 팀 전력에 맞게 상당히 구축을 잘하는 사람이라면은 데체르비는 상당히 모던한 감독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독의 네임밸류라던가 뭐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은 또 그러면은 마르세유가 더 끌리는 요소가 있는데, 팀적으로는 그렇고. 예, 울버햄튼은 어쨌건 프리미어리그에 있다. 네.
이게 조금은 걸리는 부분이죠. 어쨌건 리그왕이 프리미어리그보다는 뭐 저희가 그냥 UEFA 리그 랭킹을 보더라도 1위와 5위인 거니까. 그쵸. 그 차이가 있는 아니, 그래서 거죠. 많은 분들도 지금 서로 막 엇갈려. 엇갈려요. 그러니까 팀은 당연히 마르세유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감독도 그렇고. 마르세유가 하나의 큰 단점이 있어요. 예. 유럽 대항전을 못 나가요. 이번에는 못 나가요. 지난 시즌이 망했거든요. 네. 8등이라서. 그러니까 아니 유럽 대항전을 못 나가는데 마르세유를 갈 필요가 있나? 음. 요게 또 이제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다만 근데 다시 유럽 대항전에 갈 가능성은 그러니까 이제 마르세유가 그건 훨씬 더 있는 거죠. 심지어 챔피언스 리그도 갈 수 있는 맞아요. 팀이에요. 원래 가던 팀이었잖아요. 토트넘하고도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붙었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충돌하는 부분들이 있고, 예, 저희도 뭐 그러니까 확인을 해보려고 이제 여기저기 연락을 돌려봤는데 네. 그냥 뭐 답변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데체르비 감독이 팀을 지금 맡게 됐고 요거 주전 경쟁, 만약에 간다면 주전 경쟁이라든지 뭐 향후 좀 전망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실 저기 왼쪽에 있는 게 지난 시즌 이제 뭐 선발 라인업인 건데 네. 근데 저건 아마 변화가 클 거예요. 왜냐면 데체르비 감독이 부임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데체르비 감독식의 전술로 바뀔 거면서 저때 이제 클라우스가 오른쪽 윙으로 나왔는데 저 선수 원래 공격적인 풀백이거든요. 그쵸. 데체르비는 무조건 풀백으로 씁니다. 예, 절대 윙으로 쓰지 않을 거예요, 클라우스를. 네. 왜냐면은 뭐 그러니까 그로스 같은 선수들도 풀백으로 쓰던 사람이다 보니까 네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격진의 자리가 비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에 더해 이제 그 오바메양의 나이가 걸리거든요. 오바메양이 지난 시즌 굉장히 잘했어요. 예. 17골 8도움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부활에 성공하긴 했지만 이 선수가 어느덧 나이가 35세고 그래서 이제 오바메양을 이어받을 선수가 필요하다. 이런 가운데 그러니까 단순히 황희찬 선수만 연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맨유 선수죠. 그린우드. 그린우드 영입이 거의 확정적에 가까워지고 있다. 원래 라치오랑 마르세유랑 계속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마르세유 쪽에 매우 가까워졌다는 얘기들이 있긴 하거든요. 좀 변화가 일단 큰 폭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 페노 네. 생각 어떻습니까? 황희찬이 간다면? 갔으면 좋겠다. 갔으면 좋겠다. 네. 르클라시코 보러 가. 전 또 가잖아요. 네. 유럽에 보러 가기 때문에. 이번에? 보러 가죠. 예. 당연히. 근데 근데 보니까 르클라시코가 한 10월 28일에 있더라고요. 그때쯤 갈라 했는데 딱 또 마침. 만약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 파리랑 마르세유랑. 파리 마르세유 그 라이벌전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 딱 가는 거야. 네. 재밌을 원래- 것 같잖아요. 원래 전통의 명가가 마르세유고 네. 파리는 약간 뒤늦게 뜬 클럽이고 네. 그래서 거기다가 또 이제 파리랑 마르세유 사이에 이 지역 감정이 네. 굉장히 심하거든요. 아, 네. 그럼 마르세유가 프랑스에선 두 번째로 큰 도시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파리인 거고, 근데 또 이제 파리는 우리 파리지행 막 약간 좀 그쵸. 이런 게 있다 네, 보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반면 이제 마르세유는 이민자들이 많이 온 좀 가난한 항구 도시거든요. 예. 지단, 벤제마 다 이런 선수들이 다 마르세유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지단이 마르세유에서 선수 경력도 보내지도 않았고 유소년도 보내지 않았는데 네. 지단이 파리 생제맹 제안을 계속 거절한 이유가 마르세유 출신이기 때문이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지역 감정이 심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황희찬과 이강인이 붙게 된다? 이거 굉장히 흥미로운 이것도 요소가 진짜 되는 뭐 거죠. 엄청 라이벌이 있는 팀에서 이제 또 싸우게 되면 재밌는데. 댓글에 마르세유가 파리 생제르맹보다 명문이라고요? 하시는 분이. 파리는 애당초 팀이 늦게 이제 맞아요. 만들어졌어요. 네. 파리 또 팬들한테는 또 그게. 그렇지. 근데 아무래도 이제 영민이에요, 역사나 이런 걸로 영민. 봤을 때. 역사적으로. 근데 이것도 아무튼 재밌네. 맞냐 안 맞냐? 데제르비 감독의 축구에는 저는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데제르비 감독의 가장 큰 특징이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상대를 끌어들이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즌 K리그 보면 이정효 감독이 정말 전술적인 것으로 딱 뜰 때 네. 그때 그 잘 됐던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주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수비수들이 분명히 공격수가 압박을 하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한 1m, 1.5m까지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끌려 나오니까 그때 패스. 예. 이게 위험하지만 상대의 공간을 만들고 패스를 할 수 있다. 이거였거든요. 데제르비 감독이 그 선두주자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끌어당긴다는 건 뒷공간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쪽에 있는 공격수들이 스위칭과 라인 브레이킹에 특화된 선수들을 보통 써요. 우리가 뭐 브라이튼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제 페드로라던가 아니면은 뭐 웰백이라던가 뭐 안스파티도 뭐 그런 결이죠. 예. 퍼거슨이라던가 되게 저돌적인 유형의 공격수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데제르비 감독이 울버햄튼의 경기를 보면서 라인 브레이킹에 특화된 이 황희찬 선수의 플레이를 아마 마음에 들어 했을 것 같다. 음.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황희찬 선수에게
알맞는 역할을 그래도 주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 그 옆에 그 세컨드 스트라이커 고 이제 그 플레이에 월드 클래스까지 올라가 본 오바메양이 있죠. 오바메양한테 배울 것도 많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황희찬 선수에게도 어쨌든 마르세유가 나쁜 선택은 아니다. 예. 아주 좋은 선택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아무래도 감독이 또 크니까요. 그렇죠. 예, 일단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어쨌건 보도들이 나오는 게 데체르비 감독이 황희찬을 원하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실제 그 황희찬 선수가 브라이턴 상대로 골을 넣은 적이 있어요. 데체르비 앞에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더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감독이 원한다면은 그러면은 상당히 이것도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럼요. 팀이 원하냐, 감독이 원하냐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네. 감독은 원하지 않는데 팀이 원한다고 영입될 경우에는 또 이제 주전 경쟁에서 위험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일단 요 이적 사과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이런 가운데 황희찬 선수가 인종차별을 당했다라는 보도가 있어요. 네. 스페인 마르베야에서 전지훈련 중인 울버햄튼인데 이날 마르베야 훈련장에서 코모라는 팀과 이제 네네네. 연습 경기를 치렀거든요. 후반 시작과 동시에 교체 투입된 황희찬이 한 23분경에 상대팀 선수로부터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고 네. 이제 인종차별 발언을 황희찬 선수가 당하니까 동료인 포덴세가 네.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선수에게 주먹질을 가해서 퇴장을 당했다. 네. 그거 상당히 놀랐었어요. 오. 포텐세가 어쨌건 간에 축구 선수는 정말 가장 작은 선수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예. 근데 용감하게 주먹을 뻗었다는 게 그래서 네. 저기 이제 뒤에 퇴장당하고 있는 장면이긴 한 거죠. 근데 진짜 좀 심각하긴 했나 봐. 그러니까요. 저렇게 이제 뭐 가격도 하고. 예, 그래서 예. 뭐 경기가 잠깐 중단됐다라고도 하고,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게리 오닐 감독이 막 황희찬 선수한테 물어보기도 했다라고 하죠. 더 뛸 수 있냐? 예, 그냥 네가 원하면은 여기서 너는 뛰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는데 황희찬 선수가 뛸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네. 예, 경기를 계속 소화를 했었다라고 하죠. 네, 지금 뭐 울버햄튼 구단도 인종차별적 행위는 어떤 형태로도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서 UEFA에 또 제소할 계획이라고 예. 합니다. 네. 작은 거인 포덴세. 네, 그러니까 그 코모가 지금 여기가 그니까 구단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데니스 와이즈라고 네. 과거에 그 첼시에서 첼시에서 그 레전드로 뛰었던 선수랑 이제 뭐 세스크도 조금 소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세스크가 여기 감독이에요. 이번에 승격한 팀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돈이 흘러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쿠트론에도 영입을 했고 바란 영입 근접했다 막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런 팀이지만 어쨌건 간에 이 인종차별권 관련해서는 조금 강하게 나갈 필요성이 있죠. 뭐 시작부터 뭐 이런 거에 엮여 그러니까요. 있으니까요. 네네. 예. 예. 원래 세스크가 파브레가스. 세스크 파브레가스. 예. 예. 그러니까 아무튼 원래 이 팀이 그렇게 세리에랑은 인연이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돈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조금은 이런 것들에서 해결이 돼야지 세리에아에 어울리는 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성적만 올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튼 황희찬 선수가 또 인종차별을 당했다. 범인이 아직 안 나와서. 그렇죠. 이거 범인만 나오면 이제 우리가 지정해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아주 그냥 통화 사격을 갈 수 있는데. 포덴스한테는 이제 응원 댓글 남기고. 그건 영웅이고. 이제 코모 센터백이래요. 네네. 센터백까지 나와. 센터백. 센터백까지는 지금 압축이 된 상황이고. 코모 센터백까지는 이제 네. 범인 색출이 거기까지는 된 거죠. 이게 이제 보도로 나왔기 때문에 누군지는 지금 지정이 되지 않았고. 네. 그렇다. 이게 그러니까 다 프리시즌 이제 첫 경기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그 45분 미니 게임 형태로 예. 하고 거기다가 이제 비공개로 하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런 것들을 그냥 언론 보도의 정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심지어 거기서도 명확하게 안 나오는 그렇죠. 거 보면은 그들도 제대로 못 보는 것 그쵸. 같아요. 네. 코모랑 경기니까 사실은 프리시즌 경기가 중계가 없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황희찬 선수가 최근에 그 국내에 왔을 때도 예능에 나가서 인종차별 많이 받는다 그런 사례가 많다 뭐 경기장 바깥에서 이렇게 눈 찢는 사람도 많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심지어 했는데 또 그러자마자 프리시즌 가자마자 또 이런 걸 당하니까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강력하게 이제 최근에 뭐 벤탄쿠르 사례도 있고 좀 계속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자, 그리고 다음은 이강인 선수 관련된 소식인데요. 그 전에 니콜라 스키라. 네. 스키라. 루카쿠가 나폴리와 근접해지고 있다. 2,500만 유로를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좀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폴리. 네. 그러니까 뭐 그러면서 뭐 계약 기간도 2027년까지고 예. 연봉도 650만 유로 플러스 보너스 지불 얘기들이 이제 나온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루카쿠가 사실은 나폴리가 계속 가장 원했던 선수고 쿠티 네. 감독이 직접 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 그래도 그동안은 조금은
근접 관련된 얘기들은 없었는데 이제 근접까지 나왔다. 네. 이렇게 되면은 루카쿠가 오게 되면은 오시멘 판매가 이제는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네. 이강인 선수가 때 아닌 지금 세리아 진출설에 휩싸였는데 디마르지오 보도에 의하면 오시멘의 에이전트인 칼렌다가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 축구와 협상을 네. 진행했다. 파리 관계자들은 나폴리에 오시멘 스왑 딜을 제안하면서 3명의 파리 선수를 거론을 했는데요. 이강인 그리고 솔레르, 무킬레 등이다. 이 3명 중에 한 명과 스왑 딜을 제시한 거고 그러면서 현재 나폴리는 이강인에게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 오시멘과 이강인 플러스 현금으로 좀 스왑 딜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지금 이런 보도가 좀 나왔는데 팩트 체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인지. 뭐 일단 디마르지오가 보도한 거면은 상당히 공신력이 높죠. 그쵸, 이탈리아 네네. 쪽에서는 공신력 끝판왕이 바로 이제 디마르지오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보도가 이탈리아에서 나왔다. 이거는 이제 나폴리가 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인 아하. 거라고 보여지죠.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을 거기에 포함시키고 싶을지 아닐지는 디마르지오는 알 수 없는 거죠. 이건 이제 그 프랑스 기자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네. 분명한 거는 나폴리는 오시멘을 팔고 싶어 해요. 근데 나폴리의 원하는 이적료를 맞춰줄 수 있는 구단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선수 플러스 딜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이강인 선수가 좀 그쵸. 들어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파리에서 행복하다 뭐 이런 걸로 나 전해 들은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네. 일단 이거는 그 풋메르카토에 카세 기자가 올린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이미 프리미어리그 팀으로부터 이강인과 관련해서 7천만 유로의 이적료 제안을 받았대요. 파리 생제르맹이. 이강인을 프리미어리그 팀이 원한다. 네. 아, 그래서 예. 제안을 받았는데 이미 거절한 바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파리 생제르맹은 이강인이 나포세의 선수다. 그렇게 간주하고 있다라고 하고 또 이 뒤에 이강인 선수 역시도 파리에서 행복하고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라고 한 건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봤거든요. 네. 조금 그러니까 좀 이강인 선수 쪽 아는 쪽에 인적 이제, 네트워크 가동. 그가 좀 오. 가동을 했는데 이강인 선수는 현재 파리에서 행복하고 떠날 생각이 없다가 맞다. 네, 네. 예, 일단은 뭐 거기까지 저희가 좀 전달을 해드리는데 물론 뭐 그러니까 만약에 파리가 판매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바뀔 수 있죠. 그때는 바뀔 수 있죠. 팀이 날 팔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나도 뛸 수 있는 대로 가겠다. 네. 이렇게 바뀔 수는 있지만은 현 시점까지는 파리에서 행복하다. 네. 이게 맞다라고 합니다. 근데 약간 이제 뭐 가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약간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파리가 어찌됐건 스왑딜 선수 중에 한 명으로 이강인 선수를 좀 제안한 거 아닙니까? 다음 시즌 약간 주전 경쟁에 조금 걱정이 되는 것도 있어요. 이런 보도들이. 파리 생제르맹이 제안했다라기보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요 얘기도 있지만 이제 그 약간 루머로 정말 찌라시 루머로 프리미어리그에서 이강인에게 이제 제안을 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얘기가 왜 나오냐? 이강인 선수가 지금 파리 생제르맹에서 확고한 주전 자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좀 있다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지난 시즌에는 비티냐, 파비안 루이스, 오른쪽에 에메리 이게 마지막에 주전 라인업이었어요. 예. 이강인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주전이었어요, 확실히. 그런데 아시안컵 갔다 오니까 자리가 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좀 로테이션으로 좀 돌았죠. 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파리 생제르맹이 지금 원하고 있는 선수가 누구냐? 네베스, 키미히. 그 네베스는 벤피카 네베스입니다. 네. 수비형 미드필더를 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비티냐를 지난 시즌에는 어쩔 수 없이 내렸었어요. 왜냐면 우가르테가 볼을 너무 못 다루는 거예요. 이 선수가 계속 투박하고 뺏기고 그러니까 우가르테를 그냥 벤치로 내리고 비티냐가 다재다능하니까 수비형 미드필더로 쓰자. 근데 다음 시즌은 비티냐를 좀 올려 쓰고 싶으니까 수비형 미드필더 하나 확고한 선수 영입하자. 그러면 이제 요 위 3명 쓰면 네. 미드필더 2자리에 에메리, 파비안 루이스, 와. 비티냐, 이강인 이건데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이 2자리에 확고하게 들어갈 수 있느냐? 예. 요거 싸움이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강인 선수가 지난 시즌 후반기부터는 어쨌든 확고한 주전 자리를 어쨌든 차지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팀들의 루머가 나올 만한 상황은 맞다. 근데 이강인 선수가 어쨌든 일단은 파리 생제르맹을 좋아하고 뛰고 싶어 하니까 주전 경쟁이 일단은 피르 시즌에 정말 치열하게 이루어지죠. 그렇습니다. 네. 예, 일단 주전 경쟁을 좀 심할 것 같은데 일단 그건 이제 파리의 이야기고 네. 아주 만약에 지금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이 콘테 감독이 부임한 나폴리로 이강인 선수가 간다면 예. 가게 된다면 가정입니다. 그 가면- 주전 경쟁 좀 어떻게 될지. 예. 일단 뭐 지난 시즌 라인업을 왼쪽에 올렸는데 예. 뭐 사삼선 계속 썼었죠. 예. 근데 이제 콘테 감독이 오게 되면은 3-4-2-1로 전환하게 될 아, 거예요. 무조건 바뀌겠죠, 예, 그거는. 왜냐면은 이미 콘테 감독 오자마자 수비부터 보강했어요. 예. 본조르노 영입하고 이탈리아 대표팀 센터백인 네. 그리고 또 이제 라파 마린이라고 스페인 센터백인 센터백 2명 영입을 그쵸. 했고요. 음. 또 이제 왼쪽 윙백인 스피나졸라까지 영입을 했어요. 예. 수비부터 일단 보강하고 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그 3-4-2-1로 전환을 할 건데, 그러면 여기서 이강인 선수가 뛸 수 있는 자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2선에서 뛸 가능성이 높아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크바라첼리아는 무조건 남기기로 했다라고 해요. 이거는 뭐 콘테 감독도 인터뷰에서 그쵸, 네. 직접 얘기했죠. 남겨달라. 데 라우렌티스 회장이 분명히 약속했다. 예. 그리고 나는 크바라첼리아가 남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크바라첼리아는 무조건 남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강인 선수가 2선에서 뛸 때 물론 왼쪽 오른쪽 다 뛸 수는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오른쪽이 조금 더 익숙하긴 하죠. 한국 대표팀에서도 약간 좀 저쪽에서 더 그쵸.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공략하는 거를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저쪽에서 뛰게 된다면은 그러면 이제 폴리타노랑 린드스트램이 조금은 경쟁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네. 보는데, 저는 근데 폴리타노 같은 경우는 약간 콘테 감독 밑에서 애매한 자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차라리 사실 콘테 감독이 하면 폴리타노 윙백으로 쓰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렇다면 이강인도 윙백 에이, 그렇게까지는 안 설마요. 하겠지. 왜 그러냐면 이제 네. 그 콘테 감독이 이제 윙백을 직선적인 윙백을 좀 좋아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디로렌초도 그래서 이제 얘기가 좀 나오는 게, 아니 디로렌초는 그렇게 막 공격적인 직선적인 윙백은 아닌데 예. 괜찮냐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스피나졸라는 왼쪽 윙백입니다. 오른쪽도 뛸 수 있지만 스피나졸라는 이탈리아가 유로 우승할 그렇죠. 때 에이스죠. 윙백인데 에이스였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격성이 강한 선수라서 일단 직선적으로 쓰는 두 명의 선수. 그러면 가운데에서 어쨌든 볼을 쥐어줄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이제 이강인 선수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앞쪽에 루카쿠, 흐비차가 사실은 만약 뛴다면, 그러면 투톱처럼 좀 이렇게 3이지만 올라가고, 이강인이 가운데로 들어오고, 네. 그러면서 가운데서 연결고리 역할. 이렇게 할 가능성이 일단은 있다. 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콘테 감독의 축구에서 그동안 스텝업을 한 선수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바렐라 인터밀란 시절에 그런 이제 미드필더가 됐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선수를 되게 좋아해요. 헌신적으로 뛰면서 플레이메이킹이 가능한 선수. 네. 그런 선수들을 아마 콘테 감독이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저는 콘테 감독이 잘 쓸 것 같다. 만약 가게 된다면. 네, 역습의 기점 역할로 잘 쓸 것 같은데 파리 생제르맹이 있어요. 팔이 이렇게 훨씬 낫잖아, 사실은. 당연하죠. 파리 팔이 생제르맹이 낫잖아요. 네. 예. 뭐 나폴리란 팀이 정말 우리한테 좋은 추억과 김민재. 그리고 네. 많은 즐거움을 선사해 준 건 맞는데요. 그거는 이제 스팔레티의 나폴리인 거고요. 파리에서 왜 나폴리가? 사실 저는 이탈리아의 스팔레티가 어울리지 않는다처럼 나폴리의 콘테가 어울리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사실 네. 데라우렌티스 회장 자체가 공격적인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런 감독들을 부임을 시켰었는데 갑자기 왜 콘테한테 꽂혔는지, 물론 뭐 콘테랑 친하다라고는 하는데 좀 안 맞지 않나, 결이 너무. 계속 구했었잖아, 콘테. 그러니까요. 예. 네. 아무튼 뭐 이강인 선수의 나폴리 행 뭐 이런 이적설도 있는데 일단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는.